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5월 6일 날 기사인데요. 참혹한 국내 상황, 우리나라 상황이었다.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참 국내 이런 표현은 참 우리 내부에서는 안 쓰죠.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국내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20년 들어오고 2월, 3월 들어와서는 이제 많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신문 기사가, 자, 이전을 봅시다. 2월 하다 3월 몇 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4월 몇 개 안 나오죠. 그 다음에 4월, 5월로 넘어가죠. 이 얘기는 스페인 독감이 많이 진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독감의 특징은요, 추워지면 와장창 독한 놈으로 변하고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전파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땅에서 비슷한 패턴을 겪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상황들이 이제 이때 나오는 거죠. 뒤늦게. 자, 신문을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국내의 참상은 극에 달하다. 이게 어디 거냐? 아이고, 이게 거꾸로 갔네요. 네. 자, 국내 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온 신문이 아니라 밖에서 나왔던 신문이죠. 그래서 국내 상황은 극에 달했다. 매우 심각하다. 이게 독립신문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낸 신문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르는 국내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 뭘로? 격렬한, 그리고 심각한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격렬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반감은 대충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안 좋다.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곧 우리가 빨리 광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분명한 거는 독립신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매일신부 같으면은 내선인이라고 했을 거야. 내지인과 조선인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당당하게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거니까 한일인, 한국인과 일본이 이렇게 표현을 쓴 거야. 이런 거 단어 자체에서 벌써 이게 바로 독립신문의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 산하의 매일신부 같으면 이런 표현이 절대 안 나오겠죠. 한일인 이런 거는 한국을 인정을 안 할 테니까 걔들은. 그래서 어쨌든 독립신문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봤냐,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걸로 봤냐, 이유는 흉년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파산이 됐고 또 스페인 독감이 있고 그리고 정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 많이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네 가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상황,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들이 가뭄이 들려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일본에 침탈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파산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고, 그다음 스페인 독감이 피해가 크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경찰을 통해서 밀정을 통해서 계속 탐문하고 불신검문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은 불만이 축적돼서 결국은 폭발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상해 임시정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내 참상은 극에 달하있다. 끝에 달하있다. 격렬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반감은 큰 충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흉년이 들고 파산이 되고 독감이 들고 스페인 독감과 정탐,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경성 특전이 아니라 평양 특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연결이 되고 연통제로 경성까지 연결은 되는데
경성 이남 쪽,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그 연락망이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인 게 아니라, 연락망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통신원 같이 온 것도 평양에서 소식을 상해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직원들이 있었겠죠. 이런 걸 봐도, 왜 경성이 아니라 평양일까? 이 얘기는 상임시의 연결을 거기까지는 하고 있었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그 상임시의 독자적인 취재인 거죠. 독자적인 특파원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상임시에 넘겨서 신문에 나온 거니까요.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보 체계가 가동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심지는 경성이 아니라 평양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참상은 이미 극도에 달했다 할 수 있다. 너무 이제 심각하다. 특히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각계의 상황은 비산, 코가 사는데 우리가 실산자, 코가 시리다 그러죠. 코가 찡하다 그러죠. 코가 찡할 정도로 극하더라, 지극하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가 시큰할 정도로 참 찡하더라. 뭐 이런, 그래서 표현을 비산. 지금은 잘 안 쓰죠, 이런 표현을. 비산을 한 게 심하다. 인민 백성들은 배일, 일본을 배격하려고 하는 감정은 있으나 기분은 나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 있으나 이에 대한 실력이 없고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무기도 없지 뭐도 없지. 어쩌면 방법이 없었고 실력이 없었고, 도에서는 이제 지금도 가끔 시골 할머니들 도회지 이런 얘기하거든요. 도시를 도회지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옛날에는 도회라, 지금 잘 하죠. 도시라고만 쓰는데 옛날에는 도회라고 했거든요. 도회지에서는 적의 정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하는 정책이 점차로 가혹화해서 점점 우리를 탄압을 심하게 해서, 또는 3.1운동 있었지 뭐하지 하니까 막 우리를 더 탄압을 했거든, 이 당시에. 해서 거리마다 형사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형사는 사복경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 외놈 부분한다, 외놈 앞잡이들 뭐 이런 사람들, 사복 형사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 요새다닙니다. 뭐 이렇게 뭐 감시하고 뭐하고 모르겠죠 하고 뭐 첩보 영화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았나. 취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제 단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해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 일일 매일매일, 그러면 하루 종일 이런 하루 종일 매우 엄격해서, 심지어 교실 내까지, 학교 교실까지 밀탐이 숨어 있으며,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까지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밀정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 나오면 해서 고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잡아가고. 그러니 선생님이 함부로 학생한테 가르치지도 못하고 학생들끼리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뭐 감옥이죠, 감옥. 사실 이런 데 비일비재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참 식민지 서러움이죠. 우리가 어제는 많이 탄압을 당한 그 얘기입니다. 또 관리와 밀정의 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부지기수라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자기네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 너도 나도 월급을 많이 주니까 너도 나도 지원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우리나라 동포를 때려잡는, 밀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인께서 못 믿게 아주 고등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본 앞제비를 달기 위해서 막 줄 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뒤에다, 뭐 사진 요새 사진다, 이렇게, 모르게 감추고선 상대방,
밀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았다. 참 이게 숨겨놓으면 알 수가 없죠. 유행성 독감은 봄철이 되었어. 봄철이 돼서 그칠 줄 모르고 더욱 성행했죠. 사실은 독립심은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사실은 봄이 돼서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약간 와전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걸 봐서는 스페인 독감이 1920년 2월, 3월, 4월 와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욱더 왕성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러 더 일본 애들을 이제 더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어쨌든 이건 조금 물음표는 쳐지는 부분이다. 한일 간의 한일인,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반감은 극도에 도달해서 종단 끝내에는 큰 충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울 것이다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점점 가라앉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계속 내부에서 의병투쟁도 일어나고 합니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이제 상임점을 이렇게 봤습니다만, 실제로 한반도에서 점점 더 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 혹독한 탄압에서 무마된 수도 있고, 회유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등작전을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와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기분은 나빠서 감정도 더 격화된 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국내에서의 독립운동한 것들은 많이 와해가 됩니다. 사실은. 또, 며칠 사이에, 며칠 전에는 일본인이 그러니까 기르는 개를 부추겨서 한국인의 어린아이를 물게 한 일도 전화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어린아이를 개가 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경제적으로도 경제상 압박한 것도 비상하여서 파산에 임박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 더욱 미상은 이제는 쌀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쌀가게 하는 사람이 그래. 왜 이러느냐? 이 당시에 쌀가게 상당히 폭등을 합니다. 1919년부터, 18년부터. 폭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 부분은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쌀을.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쌀이 2배, 3배로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쌀을 사먹을 줄 못해서 굶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미국상들은 손해를 보고, 일본 놈들은 더 이득을 보는. 그래서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3.1운동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919년에도 계속 폭등을 하고요. 20년에도 폭등을 합니다. 계속. 이 당시에 계속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오히려 더 쌀가게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또. 이제. 그래서 파산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했었는데 개를 시켜서 사람 물게 했으니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버젓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쌀가게는 망해가고 있는데 일본인 그러니까 쌀가게는 오히려 도리어 교묘하게 이득을 더 취한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득을 취하고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이 원인이 돼서 시골에서는 양식이 비상하게 결핍한 한 해뿐만이 아니라 가뭄 때문에도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일본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가뭄이 되고 더 심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 당시에. 그래서 농민들은 식물이 없다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거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초목, 풀뿌리를 캐며 이게 뭔지를 못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요것과 조집은 뭐냐면 조의 집입니다. 그 좁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집같이 좁쌀 집을 갈아서 먹었거든요, 옛날에. 굶주렸을 때는. 근데 요건 이해가 돼. 조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조개, 조겨? 조의 겨. 그 쌀겨. 이런. 근데 조자로 썼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이해가 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 원문 그대로입니다. 조 나오는데 시은 나오고 개거든요. 조의 개인지 족개인지 조캔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습니다. 요건 찾았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조집이거든요. 조의 집. 그러니까 요거 썼는데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웬결을 말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굶주려서 뭐 먹는 걸 텐데 이거를 갈아서 굶으니까 허기진 걸 그걸로 배 채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 당시 그래서 굶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스페인 독감이 그때 유행했을 때 1918년도 19년도에 이렇게 경제를 힘들었기 때문에 못 먹어서 더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식량이 없어서 감기 걸려서 죽은 거야. 독감 걸려서.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자도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난한 경우는 이제 못 먹어서 죽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집이 없는 자들이 도시로 도회로 몰려들어와 산 비탈에 혈거는 이제 구멍을 파고 거기 움지까지 사는 겁니다. 혈거를 운영하는데 그 참상은 차마 볼 수 없다. 정말 비참하더라.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뭐 요새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혈거 구멍 파고 움지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원시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독립신문 이야기입니다. 독립신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는지 그 당시 상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 당시에만 해도. 그리고 그 일본 놈들이 그 강압적으로 우리 경찰 그 우리나라 사람들 탄압을 했다. 일본 경찰들이. 또 밀정이 많았다. 그리고 쌀값이 폭등되고 백성들이 피폐해됐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굶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집도 없고 그래서 뭐 움지까지 사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왜 이런 걸 썼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가 빨리 그 한반도를 접수를 해서 빨리 우리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논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5월 6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